9시경 배가 입항을 했고 지인분이 한 분이 오셔서 교수님하고 같이 나가셨는데 아주대병원 관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원들하고 같이 교관들하고 그런 이제 배 탄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이국정 교수 사태, 욕설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최은미 기자,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짚었습니다만 이제 아주대 의대 교수들까지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대 교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대 예. 교수 전체가 속해 있는 이제 협회 차원의 어떤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수회에서 오늘 성명서를 냈는데 이제 이 욕설 녹취록을 듣고 나서 이 원어폭력과 욕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말을 꺼냈고요. 그러면서 명예를 실추시킨,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유 의료원장은 이국종 교수는 물론이고 전체 구성원에게 사과를 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원의 평판도가 최근에 많이 상승한데 이국종 교수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공을 세운 교수까지 저렇게 병원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욕을 먹는 상황이라면 다른 구성원들은 뭐 사실 오죽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입법화됐잖아요. 이 법안이 입법화된 것도 사실 병원 내 간호사들의 어떤 괴롭힘 문제, 태움이라고 불리는 괴롭힘 문제 때문에 이게 입법이 된 거였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그것도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인 거냐. 이런 사실에 우리는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선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당장 모두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라. 이게 요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한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뭐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요구가 있을 법한데 일단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둘째 쳐놓고 일단 교수에게 의료원장이 욕설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료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수회에서 이 교수회에서 이번 성명을 내는데 조금 역할을 한 교수회장 이은소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성명서를 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했는데 지금 교수회에서 폭언한 것만 일단 문제 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잘못이 있는지는 둘째 문제고 그건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문제는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니까 그건 차치하고 일단 폭언이 나왔고 그 욕설 녹취록이 굉장히 병원에 타격을 준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문제 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교수들만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몇 분이 더 나도 그런 욕설을 들었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은소 회장이 자신도 이 의료원장과 오래 일을 했지만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교수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실제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공유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 교수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혹시라도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구성원들한테까지 간다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연에 막아야 된다. 이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아주대 교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떠나서 의료원장이 의대 교수들에게 그러니까 특히 이국정 교수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것 그것만으로도 의료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게 이제 아주대 의대 교수의 주장이다. 이 문제는 뭐 그것대로 이제 가고요.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진실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국정 교수와 지금 유희석 의료원장 간의 얘기가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 욕설, 이 폭언에 관련해서 이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이 폭언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걸 두고서 이제 이국정 교수와 유희석 의료원장 간의 의견이 다른데 유희석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4, 5년 전의 얘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료하라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국정 교수가 이제 어제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면 내가 이제 불성실한 것 때문에 불성실 진료 때문에 그런 거면 나는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폭언은 직원 인사 때문에 그런 거다. 유 원장이 2년 파견 나온 직원을 1년 파견으로 잘못 보고서 폭언을 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1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난 욕을 먹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폭언이 이번 한 번만은 아니다. 그전에도 나는 폭언을 들었었다. 이게 이제 지난 2015년에 복지부가 아주대병원 실사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앞에서도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욕설을 하는 이 의료원장과 정면으로 이제 의료원장한테 반발을 하면 외상센터가 이제 날아갈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가 됐던 그 욕설 말고 지난 2015년에도 이국정 교수는 또 이 유 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병상 문제도 있고요, 또 인력 채용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갈등 원인이 돼서 유희석 의료원장과 이제 이국정 교수 간에 이제 이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잘잘못은 뭐 잠시 뒤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 원장이라고 해도요, 의대 교수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원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다는 거는 원인과 이유와는 별개로 예. 이 녹취에 나온 내용 자체가 심각한 언어 폭력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예. 이 사건이 아마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침을 줄 걸로 보이는데 예. 저는 뭐 지금 현재 당장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예. 이렇게 된다면은 조직의 장으로서 통솔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언어 폭력의 이 수준을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녹취가 나올 정도가 되면은 단 한 번의 일로 누군가가 이렇게 녹취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이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누군가가 이걸 녹취했다고 봐야 될 것인데 예.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국종 교수한테만 이렇게 언어 폭력을 가했을까? 다른 사람한테도 언어 폭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아마 교수들의 그 요구가 예.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국종 교수 말고도 또 다른 의대 교수가 유희석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라고 이제 교수회 회장이 이제 또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 교수회에서는 사퇴 안 하면 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지금 사실상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 의료원장의 반응이 있었냐, 혹시 성명서 내기 전에 사전 조율이라든지 뭐 얘기가 있었냐라고 예. 물었더니 베트남으로 어젯밤에 출장을 가셨다고 들었다라는 예. 게 이제 교수 회장의 이야기예요. 예정된 일정이라고 하고 어쨌든 지금 성명서를 낸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이 교수들의 요구에 대한 답을 듣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예. 이제 교수회에서 뭘 우려하냐면요. 지금 이제 사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유 의료원장 자체가 임기가 2월 말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사퇴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없으니까 돌아오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유희석 의료원장의 임기가 2월 말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2월 말 임기 끝나기 전에 공식 사과하고 뭐 한 달이라도 뭐 사퇴할 수 있으면 빨리 사퇴해라. 이게 이제 의대 교수의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국정 교수와 유희석 의료원장 간의 여러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외상센터의 환자들이 본관 병동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닥터헬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충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병원 측이 오히려 이런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먼저 병상과 관련해서 이국정 교수가 과거 MBN에 출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분들은 대부분 첫 수술이 끝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일정 기간 입원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센터만 따로 지금 어떻게 국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지금 그런 식으로 되게 힘들고 외상센터도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의 그냥 한 분과이기 때문에 병원 전체 모든 수가라든가 그런 거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간 병원들이 중환자실이 40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중환자실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병상에서 7, 8%를 잘 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중환자실을 많이 안 늘리냐면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적자 구조가 지금 여러 가지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의료 수가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가 정책의 이 전체적인 그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이에서 나눠 갖는 거. 중환자실
그러니까 저 이국종 교수의 MBN 출연 당시가 이제 2018년이에요. 그렇죠? 재작년인데 저 때 당시에도 이 외상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외상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병동이 항상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잠시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만 실제로 아주대 의대 다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상센터의 전용 병동이 100동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몰려드는 외상 환자는 훨씬 더 많아서 늘 외상센터에는 병동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갈등의 출발점인가? 거기서 시작된 건가 싶어요. 네, 뭐 예산, 인력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지만요. 이 당장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이 병상 문제가 좀 시작점이 되지 않았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주대병원이 본관이 있고 외상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센터에는 이 병상이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예. 40개가 집중 치료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증 외상 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끝나고 방금 얘기를 들었다시피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중환자들도 때문에 있잖아요. 이 병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럴 때마다 이제 중증외상센터 의료진들은 이 본관에 있는 집중치료실을 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원 측에서 아예 이를 막는다는 게 이제 이국종 교수의 얘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보도가 쏟아지고 논란이 이어지자 아주대병원이 어제 이제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 이 지난해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한 100개 병상 정도를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공간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10월에 그 정도가 됐었고 한 2개월 정도 이 수리 기간 외에 그 외에 다른 기간에는 이 병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해명을 이 교수가 다시 반박을 합니다. 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예.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병동을 수리한 게 지난해 10월이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 원무팀에는 아예 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병원장 지시로 외상센터 의료진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 이름으로 이제 본관 병실 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상센터가 꽉 차더라도 이 본관 출입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겠다 이런 뜻인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 본인 외상센터 의료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환자를 아예 받지를 않으니까 다른 의료진으로 해놓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이름을 예. 바꿔놓고 담당 일단 교수 병원이 이름을 받을 바꿔서. 수 있게 바꿔놓고 이제 본인들이 치료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외상센터 의료진들이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다른 과 의료진들한테 가서 좀 부탁하겠다라고 이제 병실을 빌려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면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본관 병동이 그러니까 뭐 통통이란 표현까지는 좀 과합니다만 일단 남아 도는데 병실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외상센터 환자다. 외상 환자다 이러면 일단 아주대 병원 측이 환자를 거부했다. 이게 이국종 교수의 주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병원 측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집중치료병상 중환자실 예. 같은 경우에는 외상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역시도 적자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이 항상 텅텅 남아 도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예. 본관이 외상센터에 비해서 여유로운 것은 사실인 거죠. 이제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국종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대병원에서 이렇게 이국종 교수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자 이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대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병원 측이 고의적으로 외상 환자들만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병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부족해서 외상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한 것은 아닌지 병원 측이 좀 투명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권역 외상센터는 이국종 교수의 이른바 아덴만 작전, 여명 작전의 이 석혜균 성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국민에게 알려졌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정부 지원금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병원 측에만 일임하지 않고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를 지원을 해요. 근데 병원 측이 이 돈을 받아서 제대로 외상센터에 쓰는가 아니면 다른 데 쪽으로 유용하는가 이것도 갈등의 요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좁혀지지 않는 그 간극이 예.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론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던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사실 외상 환자라는 게 긴급 환자고 꼭 살려야 되는 환자면 예. 사실 공공의 영역인데 그러면 정부가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걸 너무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건 예. 아주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 병원의 문제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예. 병원 수뇌부와 이렇게 교수가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그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이국준 교수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기자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만약에 이게 정부의 책임이라면 사실 이게 병원을 향해서 이국준 교수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사실 이거 외상센터 우리가 하는 거 나라에서 강제로 떠맡긴 거 아니다. 병원이 신청해서 선정된 거다. 병원이 자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라 돈을 받아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짜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300억 넘게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지금 인력에다가 쓰라고 매년 60억씩 지원을 해준다. 정부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도 최소한의 기본을 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국종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국종 교수가 얘기한 게 병원을 짓는 데 들어간 비, 그리고 이제 인력을 운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지금 일단 이 두 가지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실제로 이렇게 외상센터 적자가 많다고 하니까 작년에 복지부에서 실제 외상센터 적자가 얼마인지 쭉 계산을 했습니다. 예. 계산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47%예요. 정부 보조금을 안 합했을 때. 근데 예. 정부 보조금을 좀 포함을 시키면 그래도 24%. 적자군요. 적자가 24%인 예. 거예요. 그리고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포함해도 적자가 마이너스 25.8%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적자가 없다라는 이국정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나름의 논리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예.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주대병원의 회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는 사실 예. 이게 건물과 인력만 있다고 해서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치료비는 명확하게 건강보험에서 정해놓은 수가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보험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비용을 다 예. 책정을 놨어요. 근데 그 책정한 비용이 사실 병원이 수지 타산을 맞추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 예. 외상 환자라는 이 카테고리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은 사실 환자 한 명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24% 정도인데 그 정도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고 예.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외상 환자로 사람은 계속 몰리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100병상을 넘어서는 환자들이 계속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관, 이제 이국종 교수는 예. 환자를 살려야 되니 본관까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냥 또 본관 병동을 내주기에는 또 병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예. 이제 그런 간극들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봤을 경우에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고 지금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국정 교수는 병원 측이 오히려 적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부 통계상으로 보면은 병원 측이 적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이국정 교수의 말은 적어도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최은미 기자 말한 대로 병원 내의 여러 가지 재무 회계 구조를 조금 더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나옵니다. 이국정 교수의 말이 다 사실이고 또 이국정 교수의 말이 다 거짓이다. 병원 측의 말이 다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정하기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이걸 누가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누구 말이 맞은지 더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병원의 한 교수가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일단은 병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병원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 입원 환자 중에 중증 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외상 환자를 본관 병실에 이제 입원을 시키면 이 외상 환자는 중증 환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본관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예. 또 본관에 이 외상 환자를 입원시켜도 정부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외상센터에만 입원해야지만 지원금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본관에도 일부 외상 환자를 이제 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이 말을 들어보면 이국정 교수가 했던
본관에 병실이 비어 있어도 이 외상센터 환자에게는 입원실을 내주지 말라고 했다. 이 주장과는 조금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저 김모 교수라는 사람은 뭐 이국정 교수를 위해서 또는 병원 유희석 원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 그 병원에서 보고 듣고 느낀 예. 점을 자기 주관적이긴 하지만. SNS를 통해서 이제 알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국정 교수의 주장도 그렇고 병원 측의 주장도 그렇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뜻인 거군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국종 교수의 입장 그리고 이제 병원 측의 입장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는 어느 주장이 맞고 어느 주장은 틀리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국정 교수가 워낙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국정 교수 말에 더 진실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쏠릴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국정 교수 말 중에도 맞지 않는 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김모 교수의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예, 병원 측의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본관 간호병동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병동수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여러 외상센터 환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과 환자들도 병실이 부족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국정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리모델링 전부터 외상 환자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이제 150병상 얘기는 왜 나왔냐면 예.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본관에 병동이 150개가 놀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병동을 안 주더라. 예.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 150병상이 놀고 있는데도 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대병원의 다른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 병원에서 환자가 이렇게 끊임없이 오는데 이 큰 병원에서 150병상이 놀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이국종 교수의 과장이 조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150병상까지는 아니지만 병원 공사 문제로 50병상에서 많게는 100병상까지 조금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국종 교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외상센터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환자들 입원시키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병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예. 조금 이제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 이야기에 이제 잘잘못을 조금 따지는 글을 예.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3자의 얘기까지 들어보니까요. 사실은 유희석 의료원장하고 이국정 교수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인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너무 사이가 멀어진 듯합니다. 이국정 교수가 과거 MBN에 출연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한 부분도 있는데 잠깐 듣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를 지금까지 용기를 내게 해준 원동력이 뭔지만 끝으로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가 직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가 근무 환경이 직장인들 스트레스의 뭐 80% 이상은 업무 자체 로딩보다는 왜 그 다른 그 상황. 이상한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로 보면은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 버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지. 전 뭐 다른 큰 공명심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모든 직장이 마찬가지죠. 뭐 본연의 업무보다는 인간관계가 사실은 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인데 이국종 교수가 이제 의사 그만하고 싶다. 그냥 배나 탔으면 좋겠다. 10m 파도에 이렇게 휩쓸리는 삶이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본인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무슨 어떤 큰 이익을 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지금 마치 본인이 죄인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토로를 했는데요. 예. 이 과거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돈을 생각하면은 하루도 일을 못 한다. 예. 이렇게 헬기를 한번 타고 나가는 거는 의료보험 수가에 처지지가 않아서 이게 의료보험 적자로 처지기 때문에 이 교수의 월급에서 나간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생각하면은 환자가 죽는 꼴만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에.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국종 교수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왔는지를 좀 계속 지켜봐 왔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닥치다 보니 이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굉장히 참담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아주대병원 측은 이 파견 기간이 이달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예. 그런데 언제부터 출근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언제부터 출근을 할지 뭐 이런 이국종 교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국정 교수는 사실은 뭐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의사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유희석 원장이 요구를 한 것은 분명히 뭐 사과를 하든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요. 그 밖에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조금 대화하면 좀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예. 넘어가야 될 것이 외상센터가 과연 적자냐. 적자라면 얼마만큼 적자냐. 아까 최은미 기자가 예. 그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소개를 예. 줬는데 그거는 2년 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중증 외상센터가 적자라는 문제는 계속 불거져 있었고 예.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2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군 기순병이 왔을 때 예. 뭐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는 맞아요. 말이 나올 예, 정도로 예. 큰 수술이 있었고 그때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담당을 했었죠. 예.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중증 외상센터가 왜 저렇게 열악하냐.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니까 예. 방금 최은미 기자가 소개했던 그 조사를 했던 겁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중증 외상센터가 얼마나 적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적자가 많다 해서 바로 다음에 그 정부가 지원금을 다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당시에 지원금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적자가 얼마인지 예.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최신 자료가 아직 없군요. 최신 자료가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국종 교수를 통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보건복지부가 다시 조사를 하겠다. 예. 이랬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의료원의 말이 맞는지 이국종 교수의 말이 맞는지 예. 알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예.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아예 민간병원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면 될 거 아니냐. 공공병원으로. 예, 예. 이런 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민영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국영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뭐 긴 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긴 시간 동안 이국정 교수의 욕설 파문 그 내막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조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